김상순 TV의 김상순 박사님, 소중한 우리 게스트분 아이고, 없어서는 안 될 아이고. 인물 감사합니다. 모셨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 그 한창 그 송파였나? 거기에 네, 이제 잠실, 네. 네. 동방명주. 네, 동방명주 막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그 우리 발음으로 이제 왕해군인데 그 친구가. 맞아요. 이 친구 이제 몽골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제 한족한테 완전히 따까리 노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고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비밀 경찰서가 한국에도 있고 해서 이게 전 세계에 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오늘 좀 네. 짧지만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밀 경찰서라고 하니까 뉴욕에서 네, 비밀 경찰서가 발각이 됐잖아요. 예. 이건 사실은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최근 이제 그 재판을 받아서 이제 그 판결이 나온 건데 원래 이제 사건을 보면 뉴욕 맨하탄에 이제 그 FBI가 이제 내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이상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고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얘네들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중국 애들이 이제 위챗을 쓰잖아요. 우리 카톡 같은 걸 쓰는데 카톡의 계정을 지운다거나 내용을 뭐 삭제한다거나 뭐 초기화시킨다거나 이렇게 됐는데 결국 이래가지고 이제 급습을 해서 그게 이제 혐의가 발견된 건 2022년 가을인데 2023년 4월경에 여기 주모자 2명을 포함해서 한 40명 정도를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검찰에서. 검찰에서 그러니까 뉴욕에서 검찰 이제 연방 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비밀 경찰서를 뉴욕 한복판에다 설치해서 우리 국가의 주권을 노렸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뉴욕 맨해튼에 이제 차이나타운 쪽이 있는데 여기에 루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같이 하던 사람이 이제 천진핑이라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이거를 이제 중국계 미국 시민권자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거기에서 맨해튼에서 이제 이런 걸 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도 그 스페인의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라고 하는 그 팀이 있어요. 그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서 2022년 마침 9월 달에 요 시점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2022년 9월 달에 110 오버시즈 해가지고 전 세계에 최소 102개나 되는 비밀 경찰서가 있다. 중국에 중국 비밀 경찰서가 있다. 전 세계에. 나라로 따지면 53개국. 53개국 한국 포함해서. 53개국에 102개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의심되는 것만 이렇다라고 22년 9월 달에 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라고 하는 그 시민단체 NGO 단체가 밝힌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22년 가을이라고 했잖아요. 요때쯤이라는 거지. 요게 발표가 되자마자 뉴욕 맨하탄에서 차이나타운에서 이걸 그동안 이제 내사하고 있다가 이게 그거네라고 딱 잡은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얘네들 이제 뒤에서 조종하는 게 누군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조사해 오면서 이번에 밝혀진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선진국이나 중진국 이상은 뭐 유럽 전체, 그다음에 한국, 대만, 일본 포함해서 이쪽, 그다음에 남미의 중요한 뭐 그다음에 뭐 호주, 캐나다 뭐 이런 쪽 다, 뉴질랜드 다 있다고 봐야죠. 미국 포함해서. 이 비밀 경찰서는 하는 일이 뭔가요? 이제 앞에다 내세운 건 뭐냐면 민간 단체다 우리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때 2020년부터 22년까지가 이제 우리 보면은 전 세계 코로나 시대였었잖아요.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명분상으로는 뭐 운전면허증을 우리가 좀 도와주고 자발적으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그 언어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이런 오는 사람들 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좀 도와주고 뭐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거에도 이제 정보도 주고 이런 걸 한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전에 우리 여우사냥이라는 얘기 제가 한번 한 적 있죠. 해외의 반체제 사람들이 중국에 있다가 도망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게 여우사냥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렇게 잡아가는데 거기를 가서 이를테면 이제 아니면은 유학생이거나 이제 해외에 거주하다가 반중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야 나는 그건 틀린 것 같아라고 이제 한마디만 얘기하거나 어느 뭐 파룬궁이나 혹은 이런 시위에 이제 참여했는데 사진을 걔네들이 찍잖아요. 딱 찍은데 보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중국에서 공안이나 이런 데서 인민해방군 뭐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기관들 감찰기관들 이런 데서 보고 그 사람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그 이제 본국에 있는 게 중국에 있는 자기 친인척 부모나 친인척 형제들을 위협해가면서 그 행동을 그만둬라. 그래도 안 들으면 사람이 파견이 돼요. 아니면 거기에 비밀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잡아다가 몰래 주도서도 모르게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데리고 그냥 납치해서 중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게 여우 사냥이에요. 이제 그걸 하는 포스트가 바로 비밀 경찰서입니다. 결국에 감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학생들도 감시하고 주재원들도 감시하고 뭐 등등 이제 심지어는 이제 자기들 나와 있는 영사 대사 이런 사람들이 혹시 망명할까봐 이런 것도 감시하고 결국은 비밀 경찰서는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비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교 관계가 있으면 외교관들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외교관 그 대사관 안에는 경찰들도 파견이 되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건 이건 비밀스러운 거고 이건 불법이죠. 어느 나라나. 그런데 이제 이 불법으로 자행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런 식으로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인권을 말살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이제 그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민간 단체나 각 정부들은 이제 주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뭐 해외 나가서도 내 맘대로 못하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국내에 있어도 욕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좌파든 우파든 뭐 아무나 그냥 막 욕하면 되는데 너무 물론 이제 심각하게 하면 이제 명예훼손이 걸리긴 네.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있는데 저기는 안심하고 미국에 나가 있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이제 중국 유학생인데 대만 애들하고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대만 애들이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좀 이거는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막 몰빵을 당하는 거예요. 지적을 당하고 그러고 집에 뭐 농촌에 있는 그 부모들이 시달림을 당해서 뭐 연락이 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심각한 그 경우에는 그 사람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미국인데. 네. 그럼 이게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 끔찍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비밀 경찰서를 지휘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이를테면 이제 모든 게 다 그래요. 감찰기관은 당이 있고 공산당, 그다음에 인민해방군, 그다음에 중국 정부 이 세 군데서 다 합니다. 세 군데서 다 하는데 여기에 이제 커맨더는 그러니까 그 여기에 지휘자는 이제 공산당이죠. 네. 공산당, 군대, 정부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이 세 군데서 다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의 공안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비밀 경찰서니까 경찰서는 정부 소속이니까 중국 정부에 그러면 공안부가 있잖아요. 공안부에서 이걸 담당하는데 근데 실제로 뒤에 보면 통전부에서요. 당 조직인 통전부에서도 하고 인민해방군에서도 합니다. 아니 군대가 왜 그걸 하지? 왜? 보안이니까. 모든 국가 안보 보안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이런 검찰 감찰 기구 같은 경우에는 당 조직도 있고 군 조직도 있고 정부 조직도 있어요. 세 군데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역할은 근데 자기들끼리도 결국은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보니까 같은 편이야. 뭐 이런 식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공안부가 뒤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 뒤에는 통전부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뒤로 더 올라가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중국에 이제 그 감찰 관련된 모든 기구를 총괄하는 이런 데가 있고 결국 맨 뒤로 올라가면 시진핑입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그렇게 올라가고 그 밑에 뭐 그러면 중앙 서기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거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예. 네. 한국의 사례도 있지 않나요? 한국의 사례도 있죠. 한국의 사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이를테면 몇 년 전에 한동안 떠들썩했던 한강변에 있었던 동방명주라고 하는 근데 이제 동방명주의 그 친구 대표 이름이 이제 왕해군이라고 하는데 신화사의 여의도에서 그 사무실을 갖고 있는 신화사의 한국 지부 대표이기도 했고 결국 신화사 출신들은 뭐냐면 다 스파이들이에요. 아 결국 스파이. 네, 신화사는 통신사이잖아요. 통신사인데 여기는 관변 언론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민일보 신화사 출신들은 다 스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왕해군이가 거기에 이제 동방명주라고 하면서 배에다가 선착장에다가 배에다가 이제 음식점을 차렸는데 그때 제가 2022년인가 그때 제가 7월달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때가 몇 년도지? 갑자기 오래돼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가 한 7월경이었는데 거기에 그 이 내부 장식을 했는데 거의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다른 분하고 이제 그 와서 한번 구경해 보라고 해서 그 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제 그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도어락이 달려 있는 VIP 룸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도 제가 들어가 봤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무슨 향후에 무슨 향후에서 뭐 이런 그 조직들 명칭들이 있고 그 안에 뭐 우리나라 향후에. 아니 자기들 나라. 자기네 네. 향후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비밀 경찰이나 이런 것들이 그 뒤에 배경을 보면 향후에 위주로 많이 민간 단체인 것처럼 그냥 이런 형태로 이제 위장된 단체 이름을 걸어놓고 아니면 화교 협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회 뭐 이런 식으로 걸어놓고 실제로는 그 뒤에 공산당이 컨트롤하는 통전부에서 컨트롤하고 그 뒤에 공산당이 당연히 있고 그래서 그 명령을 주고받는 수직 체계입니다. 수직 체계. 이렇게 해서 그 안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당 소속의 사람들, 군 소속에 있는 사람들, 인민해방군 그리고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그 안에서 다 연합돼서 결국 이제 공산당이 총지휘를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이제 구조를 갖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 이제 그래서 결국 여기는 이제 실질 소속을 보면 난퉁시라는 데에 난퉁시 공화국이 뒤에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혀졌고 미국의 아까 같은 거기 같은 경우는 뉴욕 같은 경우는 후조시의 공화국이 이제 뒤에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어쨌든 그거를 그 카운트 파트너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뒤에는 뭐 당이 또 그 위에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그 소위 말하면 근데 그때 갔을 때 보면 이게 과연 음식점일까?